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소식은 아시안컵 본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순간들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한국, 3골 넣기 어렵다. 2위 예상, 일본 언론. 16강 한일전 없을 듯.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한국과의 격돌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축구 전문 매체 풋볼존은 23일 이번 아시안컵 16강에서 한일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3골 이상 차이로 승리해야 한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이긴다 하더라도 최대 D조 1위까지 밖에 올라갈 수 없지만 한국은 2조 1위가 가능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목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1960년 이후 63년 동안 아시아 정상에 올라간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대회에서는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는 다짐으로 카타르로 향했습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바레인과의 맞대결에서는 3에서 1로 승리를 거둬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수비에서 일부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경기에서는 다득점하며 승점 3점을 확보했습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난 20일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도 낙승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승리했다면 일찌감치 16강 진출이 확정되고 오는 25일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요르단과 비겼다. 전반 초반 손흥민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요르단의 공세에 고전했습니다. 전반전 박용우의 자책골로 동점을 허용한 뒤 요르단에게 추가골을 내주면서 1에서 2로 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후반전 맹공을 퍼부었지만 좀처럼 요르단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야 황인범의 슈팅이 요르단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돼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식 기록상으로는 요르단의 자책골이었습니다. 먼저 자력으로 2조 1위 확보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2조 2위, 1승 1무, 승점 4, 골득실 플러스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한국의 골득실에서 앞서줘 선두, 1승 1무, 승점 4, 골득실 플러스 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더라도 요르단이 바레인을 이기면 승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골득실 차이를 기준으로 2조 1위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요르단이 바레인과 무승부 혹은 패배를 기록할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시나리오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이 말레이시아에게 최대한 많은 골을 넣고 승리한 뒤 요르단이 적은 격차로 바레인을 이기는 것이 한국이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요르단의 경기력과 기세를 감안하면 한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 아시안컵은 2019년 대회부터 참가국이 16개에서 24개로 확대되었으며 A 물결표 F조 1, 2위가 16강에 직행하고 각조 3위 중 승점 상위 4개국이 추가로 토너먼트 진출권을 얻는 형식입니다. 바레인은 현재 D조에서 인도네시아와 3위 중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 요르단전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16강 진출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레인전에서는 이미 박용우, 김민재, 이기재, 조규성, 손흥민에 이어 황인범과 오현규까지 7명의 선수가 옐로 카드 트러블을 안고 말레이시아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시안컵 본선에서는 조별리그 1차전부터 8강까지 선수가 경고를 받으면 준결승 이후에 초기화됩니다. 8강전까지 다른 경기에서 이번 경고를 받은 선수는 준결승에 출전할 수 없어 카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현재 말레이시아전에서 이미 옐로 카드를 받은 선수가 있어 추가 경고를 받으면 16강 진출이 어려워집니다. 요르단전에서는 바레인전에서 경고를 받았던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옐로 카드를 더 받아 카드 세탁을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조별리그 최종전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일 이라크와의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충격적인 1에서 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이라크에게 패배해 D조 1위가 불가능해졌습니다. AFC 주최 대회에서는 승점이 같은 팀들의 순위를 가릴 때 승자승 원칙이 적용되며 이는 피파 월드컵과 다릅니다. 이라크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을 이기면서 D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대진표에 따르면 일본이 D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면 2조 1위와 맞붙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말레이시아전 결과가 일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은 한국이 2조 1위로 도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풋볼존은 한국은 말레이시아, 요르단은 바레인과 조별리그 2조 최종전을 치릅니다. 한국이 이기고 요르단이 무승부 이하의 결과를 기록하면 한국이 2조 1위가 되지만 요르단이 이기면 현재 골득실 차를 넘어야 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도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한국은 주전 선수 중 6명이 옐로 카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16강 토너먼트에 대비해 경고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선발 라인업을 대폭 교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23위 한국이 말레이시아 132를 꺾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국은 조별리그 2경기에서 1승 1무, 골득실차 플러스 2를 기록해 주던 1승 1무 골득실 플러스 4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크게 승리, 2패할 경우 요르단이 바레인을 상대로 승리, 1승 1패를 하더라도 골득실차는 역전될 수 있다. 2조 순위도 변경된다. 문제는 클린스만이 조별리그에서 승리하더라도 큰 이점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2조 1위는 16강에서 D조 2위와 맞붙고 D조 2위는 결승에서 만날 일본이 유력하다. 한편 한국이 조 2위가 되면 F조 1위를 확정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붙게 된다.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다. 클린스만 감독은 좌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선수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 경기가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부상, 경고 누적 치료회, 체력 관리, 기후환경 적응 등 변수가 많은 대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한국은 승리하는 팀이기 때문에 16강에서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중요한 것은 게임의 승리 가능한 콘텐츠와 전술적 완성도입니다. 그는 이번 경기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폼을 유지하고 공고히 할 수 있는 세 번째 경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전 미드필더 황인범, 즈베즈다. 이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넓은 활동량을 선보이면서도 순간 번뜩이는 창의력, 여기에 공격과 수비에 모두 능한 재능으로 클린스만호의 기둥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 황인범의 비중이 커지면서 주변 도움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남은 일정 동안 이어질 상대의 집중 견제와 황인범의 체력, 소모 등을 감안하면 확실한 도우미가 필요해 보인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5일 오후 8시 30분 카타르 아라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말레이시아와 아시안컵 2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앞서 치른 2경기에서 1승 1무, 승점 4골 득실 2로 요르단 승점 4골 득실 4의 골득실에서 밀려 조 2위를 마크하고 있다. 대회 전 무난하게 조 1위로 16강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한국은 이 경기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으로 아쉬운 결과를 냈다. 불만족으로 온 이 경기 속에서도 황인범은 제 역할을 했다. 바레인과의 1차전에서도 그는 경기 초반 상대의 밀집 수비에 모든 이들이 고전할 때 좌우 측면과 전방, 후방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결국 황인범은 선제골을 넣고 후반에는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윌세기골을 어시스트했다. 요르단과의 2차전에 서도 황인범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손흥민, 토트넘에게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보내며 페널티킥을 얻는 데 기여했다. 후반전 들어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은 황인범은 공격에도 간헐적으로 가담했고 후반 추가 시간 상대의 자책골을 이끌어냈다. 황인범의 증가는 눈에 보이는 공격 포인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축구 통계 업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황인범은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모두 팀 내 최고 활동량을 기록했다. 특히 바레인전에서는 12km 이상을 뛰었다. AFC가 제공하는 히트맵을 보면 중원에서 황인범의 발자국이 안 찍힌 곳이 없을 정도다. 이처럼 황인범은 많이 뛰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집중력을 높이며 날카로운 패스와 위협적인 슈팅을 만들어내고 있다. 황인범의 영향력이 크기에 동시에 그를 도와 중원에서 뛸 파트너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황인범이 지금의 경기력을 이번 대회 내내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황인범에 대한 상대의 견제가 심해질 수 있으며 활동량이 많은 만큼 단기전에서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황인범은 요르단전에서 옐로카드를 받아 남은 경기서 경고를 관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박용우, 아라인, 홍현석, 헨트, 박진섭, 전북 등이 황인범과 중원에서 호흡을 맞췄는데 아직은 누구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황인범 혼자서 중원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황인범의 위력은 더 커질 수 있다.